이번 시간에는 SVM 다음으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마지막 그 알고리즘이고요. 그 첫 번째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역시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리그레션이라는 단어가 이름에 있다고 해서 리그레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 때문에 그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퍼셉트론에 대해서 배웠고 SVM에 배웠고 이번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세 번째로 배울 텐데,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퍼셉트론은 그 데이터의 사인, 그러니까 부호만 가지고 제대로 그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를 이용하는 거고, SVM은 거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거리에 대한 디스턴스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가장 그 마진이라는 것을, 마진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 또는 미니멈 디스턴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stance from single data point 하나 또는 두 개의 어떤 그 거리를 이용한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은 미니멈 디스턴스를 보다는 모든 데이터에 있는 거리 정보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는 네모고 여기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뭐 가장 심플한 예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가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것이 더 좋은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쪽은 어느 정도 센터에 와 있고, 두 번째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제가 SVM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로버스트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떤 노이즈라든지 언설튼티가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미스클래시파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데이터 두 개가 있을 때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중간에 이 라인을 긋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리를 이용해서 1번과 2번 중에서 1번 직선이 더 좋은 것처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거리를 한번 수선에 발을 내려서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그 직선은 평행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두 개의, 저희가 H1, H2는 보통 signed distance니까 여기서는 그 absolute value를 취해서 그냥 절대값,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 거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보시면 이 점과 이 점의 이런 거리니까 그 거리의 합은 평행할 때는 크기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뭐 2, 3,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거리의 합을 비교해서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번 또는 2번, 1번이 더 2번보다 좋다고 하는 어떤 인덱스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그러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더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거리를 그냥 한번 곱해보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곱할 텐데, 다시 2, 2, 3,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곱하면 4가 되고 여기는 곱하면 3이 되니까 이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할 때 1번 첫 번째 예시가 두 번째 예시보다 더 좋은 거니까, 그 거리를 곱했을 때 그 값이 큰 것이 더 좋은 그 직선
아니면 클래시파이어를 찾아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뭐 이렇게 심플한 케이스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직 일반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텐데, 여러분들 그 혹시 산술 조합, 뭐 산술 기하 평균, 이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다 양수일 때 이렇게 더한 값에 나눈 것은 항상, 이것은 항상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호는 그 값이 일치할 때 항상 조건이 그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이 케이스에서 여기에 이 값은 같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컨스탄트한 값이 되죠. 그리고 이 곱한 것은 그러면 항상 어퍼 바운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h1과 h2의 거리들이 그 크기가 변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직선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직선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자 가장 클 때는 이 곱셈이 가장 클 때는 두 개의 크기가 비슷할 때 또는 같을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거리가 같다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거죠. 왜냐? 클래시파이어를 데이터의 중간에 제가 로케이션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어느 정도 노이즈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넌 센시티브한 바운더리를 제가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곱하는 것이 어떠한 저희에게 곱하는 것의 그 곱해서 그 크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 이 직선은 결국 오메가에서 오는 거니까, 를 찾으면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로까지 제가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제 확장을 해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거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거리의 절대값의 곱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최대화하는 그 오메가, 아니면 g of x 0인 그 하이퍼플레인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기엔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개념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맥시마이즈 하니까 역시 최적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포인트가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저렇게 많아지면 역시나 그 산술기하 평균의 그 부등식을 가지고 만족을 하고, 그 이퀄리티가 이럴 때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제 거리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그 페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센터에 오는 것들, 그래서 최적화를 했을 때 최대한 이 직선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는 직관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roughly speaking, 이 거리의 곱을 최대로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그 하이퍼플레인을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클래스의 중간에 놓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이끌어 온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h는
우리 H는 이걸 알고 있고 이제 이건지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H 대신에 그냥 오메가 트랜스포즈 X 어느 정도 그리고 이걸 엄밀하게는 H는 오메가에 대해서 투놈으로 나누어 주어야 했지만 요거에 대한 피지컬한 의미가 H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H 대신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어떤 거리의 개념의 값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빨간색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서 뭐 저희가 SVM을 쓰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던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 라인에 저희가 클래시파이어를 찾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문제로 이 동그라미에 있는 클래스에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SVM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 리니어 바운더리가 위치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개념적으로. 자, SVM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SVM은 마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이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아웃라이어가 존재를 해도 이 선을 결정하고 이 밴드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떠한 관점에서는 그리고 반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모든 데이터의 거리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거리를 또 고려하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은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시프트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시프트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SVM은 마진을 고려한 그것도 이제 어떤 거리 인포메이션을 고려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더라도 아니면 데이터 포인트가 바운더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하더라도 클래시파이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반면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하나나 두 개의 어떤 미니멈 디스턴스를 맥시마이즈 시킬 때 SVM처럼 그것이 아니라 조금 디스턴스의 정보를 더 확장해서 모든 데이터 직선과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의 개념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그 거리가 도미넌트해져서 크기 때문에 그 값이 이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는 시프트나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예, 이 차이를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좋은 게 아니죠.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프트가 되는데 사람이 이 선을 그을 때는 이 데이터 포인트를 어느 정도 아웃라이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 데이터 포인트를 제거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을 그을 겁니다. 하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느 데이터 포인트가 사전에 아웃라이어인지 멀리 있는 데이터 포인트인지를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 멀리 있는 것에 이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걸면 멀수록 거기에 더 웨이트도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h 거리 또는 저희가 그 오메가 트랜스포즈 x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0과 1 사이로 이렇게 스퀴즈를 시키겠습니다. 뭐 어차피 상대적인 값이니까 그 프로포셔널하게 그 사이로 줄여도 크게 결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멀리 있으면 멀리 있고 여기 멀리 있는 애는 여기서 값이 클 테고 이쪽에 0에 가까운 곳은 값이 작을 테니까 그건 크게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 퍼셉트론에서는 거리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함수로 보면 스텝 펑션을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1. 그래서 뭐 여기를 그 하이퍼플레인의 그 축으로 생각했을 때 데이터 포인트가 멀리 떨어져도 여전히 1로 그 페널티를 주는 거고 가까이 있어도 1입니다. 사인을 따지기 때문에. 이쪽은 여러분들이 또 이걸 뭐 스텝 펑션 생각하셔도 좋고 사인으로 하면 마이너스 1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에 대한 정보를 쓰지 않고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사인만을 가지고 그, 클래스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저희가 좀 부족함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한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거리를.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러겠죠. 거리에 뭐 비례하진 않지만 거리에 그 개념이 들어가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단점이 뭐 거리를 프로포셔널한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이게 아웃라이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영향이 커지는 거죠. 또 이것도 좀 네거티브하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원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프로포션을 했으면 좋겠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그냥 스텝 펑션이나 어떤 그 사인 펑션처럼 동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이 펑션과 이 펑션의 어떤 복합적인 영향인데 그 바운더리 근처로 바운더리 좀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걸 두 개로 복합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러한 펑션이 있으면 근처에서는 직선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스텝 펑션 또는 사인 펑션처럼 동작하는, 그러면 그 방금처럼 아웃라이어에 이 멀리 있음에도 하고 예를 들어 거리를 이제 이 축에서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상이 이렇게 매핑을 시켜버리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도 그 함수 그 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게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건데 지금 시그모이드 펑션 상관이 없고 공간을 스퀴즈 시키고 공간을 휩니다. 저희가 원하는 장점을 살리게. 그렇다는 것은 그 H 또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한 어떤 거리의 개념에서가 매핑을 시켜서 공간을 휘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의 근처, 바운더리에서 멀리 있는 부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웃라이어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펙트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긴 함수는 이런 것이 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g가 값이 크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시그마는 거의 1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g가
음수로 가면 여기가 아주 값이 커지기 때문에 0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을 우리는 시그모이드 펑션 또는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아시겠죠? 자, 리그레션이 왜 붙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곰곰해지고 여기서는 제가 시그모이드 펑션 또는 로지스틱 펑션으로서 이 공간을 거리의 개념에 거리에 있는 그 공간을 매핑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그 모티베이션이 된 것은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그모이드 펑션을 한번 플러스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유용한 저희가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이 말은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에 들어갔을 때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 펑션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일단 한번 들어는 두시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퍼셉트론에서 사인 펑션이 사인 펑션은 불연속적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대체를 해서 컨티뉴어스하고 디퍼런시able 하게 쓰는 그래서 자주 이쪽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서 시그모이드 펑션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을 했을 때 또 다른 또 그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미분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그모이드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시그모이드 펑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오브 g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고 또는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고 여기서 로지스틱 리레이션 이름이 맞다는 것 정도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것이 로지스틱 펑션은 항상 그 밸류가 0에서 1입니다. 그러니까 그 0에서 1 사이로 스퀴징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0에서 1이라는 값 사이를 항상 가진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probability랑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다. probability처럼 우리가 취급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시그모이드 펑션인데 우리가 요 사이에 들어 인풋으로 갈 그러니까 피지컬한 개념적으로는 h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는 근데 이제 오메가 트랜스포즈 x랑 같은 값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다르게는 아래 위에다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이걸 하면 2의 오메가 트랜스포즈 x 여기는 1 2의 오메가 트랜스포즈 x도 같게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인풋을 하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보시고 싶은 것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2의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1 2의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간주를 하면 1 마이너스 1 2의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 마이너스 여기가 시그모이드 펑션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확히 엄밀하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왜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을
이란 을 써서 매핑을 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최적화의 문제인데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 모노토닉하기 때문에 솔루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결과 최적화 문제를. 자, 이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 좋은 거고 시그모이드 펑션은 모든 컨티뉴어스하고 디퍼런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최적화 설명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솔루션을 찾을 때도 좋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인공신경망에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시그모이드를 써도 좋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이 항상 0에서 1이기 때문에 우리가 probability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probability, 그 probability라는 것은 저희가 0에 가서 어떤 확률로 어사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x가 들어왔을 때 그 x가 플러스 1인 라벨이 붙은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 x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있고 그러면 이 데이터 포인트 x 예를 들어 첫 번째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가 되어 있으면 두 번째 데이터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들어올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거보다는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더 컨피던스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어느 정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바운더리와 컨피던스가 낮지만 확실히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있다고 해서 이 값이 무작정 커지기보다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는 느낌이 더 오히려 더 맥센스 할 것 같다는 거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그 라벨에 그 x가 들어갔을 때 y의 라벨을 프리딩 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 x에 했을 때 라벨의 probability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이제 좀 디스크리트한 부분에서 제가 확률을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설명은 하진 않았습니다. probability에 대해서 뒷부분에 제가 통계에 대한 statistics를 설명을 하고 probability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logistic regression 또는 machine learning을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 배웠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확률의 개념으로 그냥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뒤쪽에서 한번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지만 그래서 x가 들어가고 오메가는 사실 저희가 찾아야 되는 unknown 파라미터입니다.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정해졌다고 했을 때 x라는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 포인트가 플러스 1인 그 라벨이 붙을 확률 같은 데이터 포인트가 라벨이 0을 여기서는 이제 라벨을 0 또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1이 아닐 확률과 같겠죠.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라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룹 여기를 이제 C1이라고 하고 이걸 C2라고 여기를 C2라고 해서 C1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1일 확률이 높아야겠죠. C2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0일 확률이 높게 오메가를 찾는 것이 저희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의미 되겠죠. 찾는 문제. 자,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확률이 높아야 되니까 이거 모든 데이터 포인트인데 그 중에 C1에 있는 데이터는 이 확률, C2에 있는 확률은 이 확률, 그리고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확률들을 다 곱해서 그 곱한 값의 최대가 되게 곱한 값을 최대가 되게 하는 오메가를 찾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 확률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곱한다고 했죠.
그것이 제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리의 개념으로 했고, 그때는 산술 기하 평균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거리 또는 뭐 오메가 트랜스포즈 X에 해당하는 것들 아니면 H를 다 곱해서 크기가 최대가 돼야 하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시점과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probabilistic approach 또는 ML이라고 해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것을 갑자기 제가 이렇게 툭 이야기를 던지게 되는데, 일단은 조금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고 이 아주 후반부에 확률을 자세히 확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리비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또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도 제가 막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데피니션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쓸 건데, 그래서 그 y라는 것은 0하고 1, 클래스가 이제 두 개인 거죠. 그리고 1일 어떤 그 1일 확률이 p이면 확률입니다. 그 같은 데이터 포인트가 0일 확률은 1-p겠죠. 1-p. 그래서 확률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 확률은 그 x가 들어갔을 때 여기 어떤 확률이 그 probability가 assign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하겠다가 되겠죠. 그 거리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률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시그모이드 오메가 트랜스포즈 x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1 확률이고 0이 어사인이 될 확률은 1-p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보면 시그모이드 마이너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됩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뭐 여기는 뭐 C1이 있고 C2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리어레인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개가 라벨이 플러스 1이 붙어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저희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Q 플러스 1에서 M까지 토탈 M개 중에 이제 요만큼은 나머지 부분이 0으로 어사인이 라벨링이 되어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에 해당하는 것은 x의 그 확률은 이제 그 p x에 해당해서 어떤 확률이 될 테고, 이쪽에 있는 것은 1-p 쪽에 해당하는 확률이 될 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맞게 확률을 가장 최대로 하는 오메가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또 여기 또 likelihood 펑션이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어떤 확률 개념으로 보시고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 C1에 속해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중에 첫 번째부터 Q개까지는 전부 다가 그 Y가 1이어야 될 확률인 거죠. 그리고 각각은 인디펜던트 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곱하면 됩니다.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그리고 나머지 Q 플러스 1에서 M개까지는 0에 속해야 되니까 0은 1-p죠. 그래서 다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플러스인 쪽, 마이너스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거리에서 사인드인데 절대값을 취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그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매핑을 하는 거였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확률의 개념을 거기에 부과해서 저희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로우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계산을 할 때는 여긴 라이클리후드 펑션인데 로그를 취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곱하기 프로덕트가 로그를 취하면 서메이션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계산을 했을 때 이 값들이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m이 1000개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그 값을 1000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너무나 작아져서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리고 일반적인 아주 트릭이 로그를 취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robability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1-vs probability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요 부분이 디컴포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디컴포즈가 되냐고 하면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1 플러스 익스포넨셜에다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i 네. 그 다음 해서 이제 로그 여기가 이제 여기가 로그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는데 더하기가 되겠죠.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이쪽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q까지 로그를 취하고 익스포넨셜이 있고 윗부분 오메가 트랜스포즈 xi가 되고 마이너스 다시 q가 있고 로그가 있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1부터고 여기도 1부터고 보시면 로그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q까지 해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i가 될 것 같고 여기가 재밌는 것이 1부터 q 그리고 여기는 q 플러스 1에서 m까지입니다. 같은 꼴로 그래서 보시면 요과 요걸 더하면 해서 1부터 m까지고 로그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뒤집어야 되니까 사인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정리가 되었고 리어렌지를 해서 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컨벡스가 아니라 컨케이브 펑션입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제가 증명은 안 하고 보이진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맥스마이즈 시키는 오메가를 찾으면 그 오메가가 저희가 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어느 정도 미들에 오게 하는 리니어 바운더리가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여전히 이것도 컨벡스인데 제가 이것이 컨벡스인지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인지는 보이지 않고 일단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제가 넘어가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벡스로 알려져 있고 그럼 역시나 이 문제를 CBX 파일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니마이제이션이 아니라 맥스마이제이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곱들 아니면 프로바빌리티를 최대로 하는 그러니까 C1에 있는 것은 C1에 있게 C2에 있는 것은 C2에 있게 가르는 오메가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또는 프로바빌리티 개념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이제 CBX 파일을 풀기 위해서 행렬의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트릭을 쓰고 이렇게 샘플별로 쭉 내렸고 여기가 Q개가 C1에 있어서 Y가 1이고 나머지 Q 플러스 1에서 M개까지가 Y가 0이고 C2에 있다고 리오더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찾고 싶은 게 보시면 이런 직선을 찾고 싶은 거죠. 한번 실제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에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1에서 Q까지 그리고 여기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자,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 머신러닝에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자주 쓰이기 때문에 CBX 파이에 보면 펑션 중에 그 모든 엘리먼트를 다 더하는 sum 언더바 그 enturies라는 어떤 그 펑션이 있고, 그 cbx.logisti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지스틱은 뭐냐 하면 로그에다가 1 플러스 요것이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요거를 써서 여기를 cbx 파이로 변환을 할 텐데, element wise 펑션이고 이거는 스칼라 펑션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로지스틱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로그가 여기 있고 1이 있고 익스포넨셜이 여기 이제 익스포넨셜이 있고 x 대신에 오메가 트랜스포즈 xi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x.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저희가 x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보시면 오메가는,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포즈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썼습니다. 저희 노테이션에 따라서. 예. 그리고 그 엘리먼트들을 모두 더해야 되죠. 그래서 sum entries라는 그 스칼라 펑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됐고, 마이너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는 요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엘리먼트가 아니라 그 Q까지만. 근데 우리가 Y가 어떻게 어사인하면 1, 1, 1, 1, 그 다음 나머지는 0, 0, 0, 0입니다. Q까지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요것과 Y 트랜스포즈 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이너 프로덕트는 이 엘리먼트 와이즈 곱한 다음에 서메이션 하는 거니까 요것이 구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CBX 파일을 풀고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자, 이 직선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찾은 오메가를 가지고 플러스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여기까지 조금 그 개념적인 것, 그리고 CBX 파일을 통해서 구현한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조금 그 부가적인 설명이고, 이걸 조금 더 컴팩트하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표현을 할 때는 저희가 y를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0 또는 플러스 1인데 이것을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라벨링을 저희가 하기 나름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플러스 1일 때의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은 1 마이너스 p죠. 왜냐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제가 항상 그때 말씀드렸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보시면 플러스 1일 때 여기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것의 일반적 y는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됩니다. y를 곱하면 되죠. 여기와 y를. 그래서 이제 컴팩트해진 거죠. 컴팩트. y를 0과 1로 구별할 필요 없이 y가 마이너스 1과 1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추릭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을 됐기 때문에 로그 라이클리투드 펑션에서 h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다 곱하고 확률로 생각했을 때 그 확률을 맥스마이즈 시키면서 다 곱하고, 그러니까 다 곱하는 거죠.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제 그래서 다 곱하고 로그를 취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다 서메이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유니폼하게 표현할 수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역시나 그 컨벡스 하기 때문에 CBX 파일을 써서 그럼 이건 맥스마이즈 시키는 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빠져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cbx 파일로 다시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여기가 있고 일단yn을 곱해야 되니까 멀티플리케이션 하는데 엘리먼트 wise를 해서 여기까지 왔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요 전체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summation은 sum entries를 해서 여기가 다 되고 뭘 미니마이즈 시키면 동일한 오메가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솔루션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컴팩트한 폼을 좋아하면 그 대신 제가 라벨링을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하시고 라벨링 어차피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솔루션에 라벨링을 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1차원적으로 표현했었는데 2차원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확률의 개념 또는 컨피던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멀어지면 이제 요렇게가 2차원 평면상에서 봤을 때는 어떤 리니어 바운더리가 될 텐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높아지고 이쪽으로 멀어지면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어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가 0, 1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5 그다음에 플러스 0.5 상관없고 확률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0, 1이 오히려 더 맥센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관적으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가 바운더리다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의 모든 거리에 대한 정보를 사용했으면 한다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는데 더 좋은 정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웃라이어 아니면 그 데이터 포인트가 클래시파이에서 멀리 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한쪽으로 옵셋이나 시프팅을 시키는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퍼셉트론과 서포트 벡터 머신의 장점을 적절히 섞을 수 있는 매핑을 하고 싶었고 그 매핑 중에 저희가 찾은 것 중에서는 시그모이드 펑션, 로지스틱 펑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를 충족하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고 봤더니 로지스틱 펑션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확률적 개념을 그 위에 얹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곱셈 다 각각의 인디비주얼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떤 라벨에 속할 거에 대한 확률을 다 곱해서 그것을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오메가를 찾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되었고 역시 이것을 조금 더 매니플레이션을 했더니 컨벡스이고 그래서 저희는 cbx 파이로 뉴메리컬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야기가 끝이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퍼셉트론이든 서포트 벡터 머신이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든 모든 것들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클래스가 많을 수 있죠. 그러면 클래스가 2개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룹이 2개가 3개가 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to 1부터 설명을 드리면 라벨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을 무시하고 1번과 2번을 해서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찾고 1번과 3번을 해서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찾고 2번과 3번에서 클래시파이어를 찾아서 자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그것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여러 번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멀티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줄 아는 겁니다. 1 to al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1, 2, 3이 있는데
1을 하나의 클래스, 2, 3을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그어지겠죠. 자, 개념을 아시겠나요? 2가 하나의 클래스면 1과 3을 또 다른 하나의 클래스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 3일 때는 1, 2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을 one versus all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느 걸 써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편한 걸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일반화를 넘기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될 것 같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제가 확률의 개념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냐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 데이터가 C1에 들어갈, C2에 들어갈 확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개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가 주는데 이거는 C1에 들어갈 확률, C2에 들어갈 확률, C3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확률을. 그리고 바운더리는 그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그 확률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라벨이 제대로 포함되게 하는 바운더리를 찾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값은 그 0에서 1 사이의 값을 컨티뉴어스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어느 데이터는 0이고 0에 속하고 이 데이터는 또 다른 데이터는 1에 속하고 이런 디스크릿한 개념이 아니라 이 데이터 포인트는 C1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 0하고 1 사이, C2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는 직관과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조금 그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동일한 개념이 멀티 클래스에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은 확률의 개념을 그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저희가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은 멀티 클래스일 때는 소프트맥스라고 합니다. 소프트맥스. 자, 그것의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K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하면 결국은 1이 되겠죠. 이게 서메이션이 1이 되고. 그러니까 그 어떤 X 포인트가 되었을 때 확률인데 각각의 그 K라는 그 클래스에 들어갈 확률은 이렇게 되는데 모든 클래스에 다 더하면 확률이 1이 되겠죠. 어딘가에는 속해야 되니까. 그것을 소프트맥스라고 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르게는 각각의 클래스에 들어가게 그 maintain separate weight 오메가 K, 그렇게 하는 오메가 K를 찾는 것이 소프트맥스 프로블럼이고, 이것은 멀티클래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냥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맥스가 왜 제가 조금 여기서 강조를 드리냐고 하면, 나중에 그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에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대부분 소프트맥스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개념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에서 멀티 클래스까지 했으니까 동일하게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키 아이디어는 SVM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과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 커널을 써서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한 하이어 디멘전으로 옮기고, 거기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쓰고 그 결과를 그 바운더리를 다시 도메인과 디멘전으로 내리는. 자, 그래서 동일한 예제를 해서 이렇게 하는 커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플롯을 할 때는 여전히 제가 이 바운더리를 플롯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격자들에 대한 클래스를 로지스틱 리그레션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C1에 속하는 격자들만 제가 이렇게 검게 플롯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